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합격의 지름길로 인도할 양시광 멘토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믿고 끝까지 가시면 반드시 합격합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공부가 싫었거든요. 그래서 성적도 물론 좋지는 않았죠. 또 군생활은 진급에서도 여러 번 낙방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만큼은 점수를 좀 잘 받아가지고 과거에 못한 공부, 그 다음에 낙방 먹은 진급도 많이 하고 싶었습니다. 전 이 마음 한 가지로 초질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설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비슷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여러분들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만족할 수 있도록 강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중간에 포기함이 없이 저를 끝까지 따라오시면 반드시 됩니다. 성공합니다. 자, 저는 강의 준비를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준비를 했고 진행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카페 첨부해 드린 유인물을 출력하셔가지고 같이 보시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인물 1쪽을 펴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예비군 지휘관 임용고시 55회였죠. 운이 좋게도 수석 합격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경희대 예비군 연대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본 교육원에서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돕고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봉사하겠다는 일념으로 여러분들 강의와 모의고사 준비에 현재 올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법령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법령 내용을 보다 좀 명확하게 이해하고 좀 오래 쉽게 또 기억되고 암기될 수 있도록 강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의는 한 6가지 강의 기술을 적용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연상법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되고 또 연상함으로써 잊혀지지 않도록 오래 기억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수법을 적용을 해서 강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과거의 기출문제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출제됐던 핵심 용어들을 코드화해가지고 그 코드는 글씨체와 글씨 크기 또 언더라인을 통해 가지고 시각화해서 교재를 제작했습니다. 또 최근에 응시한 수험생들의 반응 또 요구사항도 저는 추가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의 두뇌 친화적인 단계적 학습법을 적용했습니다. 3단계에 걸쳐서 진행을 하는데, 먼저 첫 단계에서는 법령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충분하게 설명해서 이해를 시키고,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과거에 기출되었던 핵심 용어를 제가 코드를 잡았죠. 이러한 코드 위주로 속강을 진행함으로써 여러분들 뇌파를 빨리 움직이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실전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두뇌를 빨리 워밍업 시키는 것을 주안을 두고 2차 강의, 속강을 진행하고, 마지막 3단계에서는 여러분들 모의고사죠. 역시 최근에 실전에 출제된 문제 유형에 부합되게 문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을 합격할 수 있을 정도의 하드 트레이닝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영원한 시험꾼으로 만들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러한 제 단계적 학습법 강의를 들은 최근에 수강생들 중에서 불과 4개월 만에 1차에 합격하신 분도 있고, 또 4개월 만에 1차에 정계급 수석자도 탄생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 강의를 신뢰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자, 그럼 법령 내용에 들어가는데 앞서서 우리 대한민국 법령 체계를 간단하게 알아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한 보충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법령 체계는 여러분들도 좀 아시다시피 헌법으로부터 그 하위의 법률, 명령, 그 다음에 지자체에 가서는 지자체 조례와 지자체 규칙이 있죠. 그 하위에 또 여러분들 각군, 자, 육군본부 같으면 육군 규정이 있죠. 해공군도 마찬가지 해공군 규정 순으로 이 우리나라 법령 체계가 이렇게 헌법으로부터 규정까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 과목은 예비군법하고 병력법, 그 다음 인방위법, 통합방위법이죠. 이 네 과목의 법령은 바로 법률 수준의 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예비군법의 예를 들자면 예비군법을 시행할 수 있도록 더 구체화한 것이 뭡니까? 자, 시행령이죠. 시행령이라는 것은 바로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 명령 수준의 법이죠. 자, 이 대통령령과 이 법률을 또 보다 구체화한 것이 총률령이라든가 각 부령이 되겠죠. 예비군법의 예를 들자면 예비군법은 국방부에서 관장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예비군법 그 하위에 대통령령, 시행령이 있고, 이것을 또 좀 더 구체화한 것이 국방부령이죠. 각 부령이라는 것이 부령이죠. 국방부령이죠. 자, 민방위법은 뭡니까? 민방위법은 대통령이 있고, 그 다음에 민방위법은 행정안전부에서 관장을 하죠. 행정안전부령 해서 여러분들의 시험 뭡니까? 바로 법률로부터 대통령령, 그 다음에 각 부령까지,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의 시험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론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시험 4개 과목, 이 4개 과목에 대해서 주요 개념, 핵심적인 사항 위주로 간략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비군법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예비군법은 여러분들 최초의 향토 예비군 설치법으로 1961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1968년도에 김신조 일당 청와대 기습 침투 사건이 있었죠. 이로 인해서 우리 예비군법, 향토 예비군 설치법이 좀 더 발전되고 구체화돼서 향토 예비군을 창설하게 됐죠. 그러한 배경이 된 법인데, 자, 최근에는 이것을 예비군법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이 예비군법은 여러분들 선발시험에 45문제가 출정이 되죠. 배점은 15점인데 병력법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문항과 배점 비중을 가지고 있는 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예비군법 1쪽을 펴주십시오. 목차입니다.
목차를 보시면은 자, 1장 예비군 임무 조직으로부터 시작해서 벌칙까지 총 12개 장으로 편성이 되어 있죠.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은 자, 예비군은 어떠한 임무를 수행하고 또 예비군 조직이라고 했죠. 조직. 자, 2장에는 예비군 편성이죠. 그럼 조직은 뭐고 편성은 뭐냐? 여러분들 궁금하죠? 자, 조직에서는 예비군으로 편성할 조직 대상자를 규정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조직 대상자, 자, 우리 국민이 자 3천만이다. 3천만 중에서 자, 남성 중에서 전역한 사람들 중에서 8년차까지죠. 8년차까지가 대상인데 인원들이 예를 들자면 뭐 한 500만이다. 자, 그것이 여러분들이 조직 대상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조직입니다. 자, 이러한 조직 대상을 가지고 이제 부대를 만들어가는 것이 편성입니다. 분대로부터 소대, 그죠? 그렇게 해서 쭉 해서 여단까지 편성하는 것이 어떻게 편성하느냐 하는 것이 2장에 명시된 예비군 편성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3장에서는 업무관장이죠. 자, 이 예비군 업무는 누가 관장하느냐 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저랑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합격하시면 이제 예비군 지휘관이 되죠. 물론 이제 군무원 7급으로 가신 분, 5급으로 가시는 분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러한 직책을 부여받게 되면은 자, 예비군 지휘관은 어떠한 임무를 수행하느냐 하는 것이 3장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4장에는 동원. 자, 예비군들 동원해서 전투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것이 동원이고, 자, 언제 동원하고, 누가 동원하며, 누구를 동원하고, 그죠? 어디에 동원하느냐, 또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내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5장에서는 이러한 자, 예비군들이 평소에 훈련을 통해서 전투력을 유지시켜야지 동원되었을 때 그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비군 훈련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6장에는 이 예비군들의 무장관리, 또 복장 착용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 7장의 긴급조치 보상, 8장 재보상, 그 다음에 9장에는 예비군 임무 수행을 잘한 요원들에 대해서 권익을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이냐. 자, 예비군 훈련을 열심히 받고 왔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휴가로 처리해 버려가지고 여러분들의 기본권인 휴가 날짜를 하루 까먹는다든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이 여러분들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권익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예비군 또 자, 출동한다든가 임무 수행을 위해서 부대가 움직인다든가 할 때 부대기를 가지고 나가죠. 부대기는 누가 수여하고, 그죠? 어떨 때 사용하고, 그죠? 하는 내용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0장에는 감사 기능인데 한마디로 감독 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 11장에는 이러한 예비군들을 잘 육성 발전시켜야 되겠죠. 어떻게 육성 발전시킬 것이냐 하는 내용. 자, 마지막 장에는 이러한 예비군 법이 잘 시행이 되도록 벌칙을 명시해가지고 위반자들을 벌칙을 부여함으로써 이 법이 잘 지켜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첨부한 내용, 예비군 육성 지원에 관한 규칙인데 이 사항도 여러분들 선발 시험에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첨부를 했습니다. 강의도 포함해서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예비군법 본론의 법령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자, 어떤 출제 경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먼저 봐야 되겠죠. 자, 출제 경향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공부 전략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자, 먼저 여러분들 좌측에 있는 장절 편성하고 비교하면서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보면은 먼저 임무와 1장 임무와 조직이 대단히 비중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60회에서는 4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통계적으로 봤을 때도 이
1장 파트는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 비중 있게 출제가 되고 있는 파트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2장의 예비군 편성은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신문항이 출제돼서 가장 비중 있게 출제되는 파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5문항 이상 출제된 장을 보면 동원, 그 다음에 긴급조치보상, 자, 육성지원규칙, 이런 장에서 5문항 이상 출제돼서 좀 비중 있게 출제가 되는데, 나머지 파트에서도 여러분들 눈여겨봐야 될 것은 누락된 장이 없이 꼭꼭 한두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다는 점에 여러분들이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오답 유형은 주어와 직책,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을 참모총장으로 바꾼다든가 하는 등 해서 주어와 직책 사람을 바꿔서 한 34%가 출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숫자,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바꿔가지고 숫자를 바꿔서 한 19% 정도 출제되는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소 구분, 그 다음에 단어, 문구, 동의어, 반의어 이런 등등이 출제되고 있는데, 마지막에 상황형 문제도 많이 출제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황형 문제를 많이 출제하면서 이 난이도를 조절하는 이러한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에 대비해, 출제 경향에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대비책을 수립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구체적인 것은 제가 실강의 시에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 최신 기출문제 대표 유형 한 7가지를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자, 유형 1번을 보시면은, 자, 임무와 무장에 관해서 복합적인 빡셈이죠. 유형 2번은 상황형이고, 그죠? 유형 3은 박스인데 박스 내용에서 각각 OX를 올바르게 조합하는 것을 묻는 문제. 자, 유형 4번 또 박스, 유형 5번 마찬가지 박스형이죠. 유형 6번도 박스형인데, 유형 6번은 이제 숫자에 관한 문제죠.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를 큰 수에서 작은 순으로 나열한 것은 하는 숫자를 묻는 문제죠. 자, 유형 7번은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 3단 박스형인데, 조금 복합형 박스형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들 좀 어려워 보이겠지만은, 처음이라서 좀 어려워 보이겠지만은, 제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 모의고사를 통해서 훈련받으면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장 가겠습니다. 자, 예비군법 이제 본론 법 조항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핵심적인 것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조 목적입니다. 1조 이 목적은 이 예비군법의 목적이죠. 이 예비군법은 국가를 방위하기 위한 대명제죠. 국가를 방위하기 위해서 예비군을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조직하고, 편성하고, 동원할 것인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코드했다는 것이 여러분들 거기에 발자가 여러분들이 식별이 되죠. 국방, 설조, 편동으로 여러분들이 코드화했죠. 그래서 과거의 기출 문제를 보면 이 국가 방위를 갖다가, 과거에는 이게 최초에는 이제 향토예비군 설치법이다 보니까 국가가 아니었고 향토였어요. 그때 그 향토란 말을 국가로 바꿔가지고 또 지역으로 바꿔가지고, 그죠? 용어와 의미는 비슷하지만은 법에서는 정확한 용어를 요구하는 거거든, 그죠? 그래서 법 원문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핵심적인 용어를 정확하게 암기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합격의 노하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출제했던 부분들을 제가 코드한 것이죠. 설조 편동에서도 동원인데 이것을 교육훈련으로 바꿔가지고, 교육훈련도 예비군법이 나오니까 여기 무심코 이렇게 그냥 읽기만 한 사람들은 교육훈련도 장절 편성이 나오는 것 같던데 하면서 동그라미 치죠.
그러면 틀린다 이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아는 게 필요하다. 자,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시행령 1조의 목적을 보시면은, 시행령은 뭡니까? 이 법률 예비군법에서 위임된 사항이죠. 또 그것을 좀 더 구체화해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죠. 자, 그와 하단의 시행규칙도 마찬가지죠. 시행규칙은 예비군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죠. 자, 이 규칙이 뭐라고 했죠? 자, 예비군법에서는 이 규칙을 국방부령이 바로 시행규칙이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의 부분은 여러분들 시험에서 자주 출제가 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정의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더 여러분들 집중을 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예비군법의 용어 정의는 총 5가지가 나오는데, 먼저 보면은, 자, 1항에서는 예비군 자원이죠. 자원이고, 자, 2항에서는, 자, 하단에, 그죠? 수임군 부대장이란. 3항에서는 수탁경찰서장이란. 누굴 얘기하느냐.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육성지원 규칙 파트에서도 정의가 2개가 나와요. 예비군 육성이란, 예비군 지원이란, 이렇게 해서 총 5개의 정의가 나옵니다. 이걸 하나하나 알아보면은, 자, 첫 번째 예비군 자원이라고 했죠. 예비군 자원이란, 이 예비군법 3조 1항에서 3조 1항 본문이죠. 본문에서 조직 대상자를 말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코드를 제가 잡아놨죠. 자, 예, 본, 조 해서 잡아놨죠. 자, 그래서 과거에 기출된 걸 보면 이 예비군법을 뭐 민방위법이라고 한다든가 병력법이라고 한다든가 이렇게 바꿔서 출제가 되는 사례도 있었죠. 그 다음에 3조 1항 본문이죠. 단서정이 아닌 본문이죠. 본문에 따른 예비군 조직 대상자를 예비군 자원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3조 1항 본문을 그 하단에 바로 편집을 해놨죠. 저 박스까지는 3조 1항 본문에 관한 내용이고 그 하단에 다만부터는 단서조항이죠. 자,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박스에 나와 있는 여기까지가 자원이죠. 본문이죠, 본문. 자, 본문 3조 1항 본문을 보면 예비군은 병력법에 따른 다음과 같고의 사람, 이 박스에 나와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병력법에 따른 이 3가지 1, 2, 3, 박스에 나와 있는 1, 2, 3 3가지 부류와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원한 사람 중에서 선발된 사람으로 조직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이 박스에 나와 있는 3가지 부류와 국민으로서 지원한 사람 중에서 선발된 사람 해서 총 4가지 부류를 예비군 자원이라고 한다 하는 얘기죠. 자, 자원이란, 자, 병력법에 따른, 그죠? 병력법에 따른 3가지 부류죠. 1, 2, 3, 3가지 부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국지선이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원한 사람 중에서 선발된 사람. 자, 예비군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4가지 파트다. 1, 2, 3, 그 다음에 국민으로서 지원한 사람 중에서 선발된 사람. 이것을 자원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1, 2, 3은 여러분들이 병력법 공부할 때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간단하게 알아보면은, 자, 1은 자, 예비역의 간부들이죠. 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 장준부, 그죠? 그 다음에 2번째 파트는 뭐죠? 자, 예비역의 병이다. 자, 현역이라든가 상근 예비역 복무를 마친 날에 다음 날부터 8년이 됐네 12월 30일까지
기간에 있는 예비역의 병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현역을 마쳤다, 전역을 했다. 그럼 오늘부터 예비군이 되는 게 아니라 내일부터 예비군이 되는 겁니다. 마친 날이 오늘이면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내일부터 예비군이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법이라는 것은 뭡니까? 기준이죠. 정확한 잣대와 기준입니다. 자, 이것을 요번에 출제가 됐죠. 요번에 61회에서도 출제했는데 마친 날부터 8년이 됐네까지 예비역의 병 이렇게 오답을 줬죠. 그건 다르죠. 오늘 법은 벌써 기준이 다른 거죠. 하루 차이라도 법적인 의미가 달라진 것이죠.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법은 기준이고 잣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암기를 하셔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강조를 드린 것이죠. 자, 두 번째 파트는 예비역의 병이고, 세 번째 파트는 뭡니까? 여기 길게 나와 있지만은 사회복무요원부터 산업기능요원까지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보충력입니다. 보충력의 병이죠. 자, 여러분들 병리법을 공부하시면 정확하게 아시겠지만은, 자, 보충력은 제대해도 보충력입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현역병들은 전방에 근무하고 난 다음에 제대하면은 예비역의 병이 되는 거죠. 자, 보충력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가 제대해도 이거 보충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병력법에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자, 그래서 예비군의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네 가지 부류를 가지고 얘기한다. 자, 대한민국 국민, 그러니까 여성도 지원해가지고 선발이 되면은 예비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성 예비군 신문에 왕왕 나오잖아요. 그죠? 조직된 그런 것들을 신문에 여러분들이 몇 번 봤을 거예요. 자, 그럼 이것이 이제 예비군 자원이고, 그 하단에 다만, 그죠? 단서조항, 이것은 예비군 자원이 아니다, 이거죠. 자, 이거는 비상사태 등 특별히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 자, 우리나라가 전쟁이 벌어졌다. 그러면 여러분들 8년차까지만 예비군을 편성해가지고 전방에 보충을 했는데 인원이 부족하다 이거죠. 그러면 9년차, 10년차까지도 이러한 상황에 따라서는 예비군에 편성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단서조항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단서조항에 나오는 요인원들도 그러한 상황이 되면 예비군이 될 수 있지만은 이거는 예비군 자원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자원의 정의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예비군 자원에 대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럼 두 번째, 수임군 부대장. 자, 수임군 부대장 같으면 여러분들 현역에 근무하시면서 다 개념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법에서 정확하게 정의된 내용을 보면은, 자, 법 14조 1항. 법은 뭡니까? 여기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비군법이 되겠습니다. 예비군법 14조 1항 또는 2형. 자, 예비군법 시행령이죠. 2형이라고 예비군법 시행령이 28조 1항이죠. 여기 가면 이제 권한 위임 위탁에 관한 조항인데, 국방부 장관은 이 수임군 부대장한테 이러한 권한을 위임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임군 부대장이라고 하는 것은 국방부 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군부대장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는, 자, 이 항은 수국 하면 잡히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오답을 준다고 하더라도 국방부 장관을 대통령이라고 한다든가 총리라고 한다든가 이렇게 바꿔서 오답을 주면서 출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핵심 용어만 여러분들이 딱 잡고 이해하시면은 그 조항의 의미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이 출제됐을 때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두뇌가 정확한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코드를 잡아놓은 수국 하면 끝나는 거죠. 자, 세 번째 용어, 수탁경찰서장입니다. 자, 수탁경찰서장이라는, 자, 경찰서장인데, 자, 자, 마찬가지죠. 법 14조 2. 자, 여러분들 최초 초기 단계 공부할 때는, 자, 이 조항을 읽을 때 그 조항으로 넘어가서 한번 봐야 돼요.
보고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고 다시 가서 14조 2항이 국방부 장관이나 수임군 부대장의 권한을 수사경찰서장한테 위임하는 그 조항이 되겠습니다. 28조 2항도 마찬가지죠. 거기에 따라서 국방부 장관이나 수임군 부대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서장을 수사경찰서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암기할 때 경찰서장이죠. 경국수 해버리면 잡히는 거죠. 자, 이 국방부 장관을 뭐 경찰청장이라고 한다든가 수임군 부대장을 뭐 군사령관이라고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완전히 오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간단하게 명확하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제 규칙에서 나오는 용어 정의 또 2가지 보겠습니다. 자, 예비군 육성이라고 하는 뭡니까? 여러분들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건 뭐 어렵게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되겠는데, 안보 환경 변화에 따라, 그죠? 예비군의 임무 수행 능력을 최고도로, 그러니까 예비군이 임무 수행을 최고도로 잘할 수 있도록, 그죠?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예비군 육성이라고 한다. 예비군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지원, 자, 육성하고 예비군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죠. 행정이라든가 재정, 영무, 이러한 일거리들을 지원해주는 파트죠. 그래서 육성하고 예비군의 성공적 임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 지원은 지원하는 것이죠. 자, 육성은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 출제가 되는 경향은 육성의 내용과 지원의 내용을 상호 바꿔가지고 오답을 주는 이런 출제 경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대비가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예비군법에 나오는 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됩니까?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과거의 기출 문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요 하단의 문제는 앞에 제시된 유형 7번에 나오는 문제죠. 3단 박스형 문제인데, 그죠? 자, 모두 옳은 것으로 조합된 것은 몇 개인가 하는 문제인데, 자, 모두 조합됐다는 것은 뭡니까? 세 번째 박스에 방가로 1, 2, 3, 4죠. 여기서 이제 조합을 해 놓은 건데, 여기서 전부 맞게 조합된 것이 방가로 4개 중에서 몇 개냐 하는 문제죠. 자, 이걸 풀기 위해서는 뭡니까? 첫 번째 박스와 두 번째 박스를 상호 연결시켜가지고 맞게 연결시켜야 되겠죠. 연결시켜서 그 연결시킨 것을 이제 세 번째 박스에서 나열된 것이죠. 그런 판단의 절차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박스에서 보면 관로, 가항이죠. 가항의 관로란 예비군법 3조 1항 본문에 따른 조직 대상자를 말한다. 자, 본문에 따른 조직 대상자가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예비군 자원이라고 했죠. 자원은 뭡니까? 두 번째 박스에서 A를 여러분들이 찾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의 관로에 여러분들이 A를 기록하시고, 그 다음에 나는 뭡니까? 자, 14조 1항, 28조 1항에 따라 국방부 장관 권한 위임받은 군부대장이죠. 수국이라고 했죠. 그래서 나항이는 수임군 부대장이구나. 수임군 부대장은 몇 항이죠? 바로 C항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관로에다가 요 A, B, C, D, E를 여러분들이 채우고, 자, 그래 채워진 걸 가지고 자, 세 번째 박스에서 보는 거죠. 세 번째 방가로 1항을 보면 가는 A가 맞죠, 그죠? 맞게 연결이 됐죠? 나는 뭡니까? 나는 C가 맞죠? 수임군 부대장이 맞죠? 자, 그래서 방가로 1번이 맞고, 자, 방가로 2번, 3번은 보면은 하나씩 틀렸어요. 자, 2번에 다 2는 맞죠? 그 다음에 라가, F가, 라는 뭡니까? 라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예비군 육성이라고 그랬죠. 예비군 육성은 H죠. H인데 F는 이거 틀렸죠? 그러니까 방가로 2번 틀렸고, 그죠? 방가로 3번도 가, B죠. 가가 A가 돼야 되는데 가, B로 되어 있죠. 그죠? 이건 틀렸고.
자, 4번은 맞죠. 그래서 방가로 1항과 4항이 맞다. 그래 두 개가 모두 옳은 것이 두 개다. 그래서 답이 2번이죠. 자, 여러분들 보기에 복잡하게 보이지만 제 강의를 듣고 이렇게 풀어보니까 아주 쉽죠. 자, 그래서 예비군법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나머지 파트는 제가 실강의 시기에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강의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